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에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해줘서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비급여, 의료비급여, 주거비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가 나한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모르면 제도권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살아갈 만 하신가요? 요즘 세상이 물가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사는 게 참 힘겹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그래도 여름이 낫다. 춥고 배고픈 서름은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잘 안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면 좋은 세월 다 갔다 이랬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살아낼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겠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는 게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님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가난에서 탈출할 기회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생계는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이 든데 그런 제도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무턱대고 신청하러 가서 상담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돌아서 나오는 발걸음은 더 무겁고 또 다른 벽을 느끼며 사는 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우선 알아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부모가 중증 장애인이어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또 신체는 건강한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부양 의무 자격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부양 의무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매하게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총 4가지 항목에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만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로 해당이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이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이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이 44%,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이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 따라 해당되는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1개가 해당되면 1개만 혜택을 받는 거고요. 4개가 다 해당되면 4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4만 9,174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 중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 이하로 적용을 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럼 신청을 해봐야겠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
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대리로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더 높은 기초생활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데는 꼭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나서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뽀록이 나면 개망신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만든 제도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줄이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마트에서 10,000원 안팎의 우유와 사과를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30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15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네 식구가 살고 있는 그는 2015년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발음 왜 이렇게 주거급여 등 지원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5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또는 4인 가족 150만 원으로 살기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마트에서 물건에 손을 댔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돈은 쓸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도 우유를 훔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급여를 인상할 것이냐 비수급 빈곤층 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를 완화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150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월 200만 원 월급쟁이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내 손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속은 제일 편합니다. 그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돈벌이가 없더라도 몸만 안 아프고 헤쳐나갈 의지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들 때는 생활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여봤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 돈이 나가는 구멍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틀어막고 진짜로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나니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면 한두 푼 벌어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생활비를 벌러 다니게 되었지요. 울며 불며 닥치는 대로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나오고 간신히 그걸 또 해결하고 이게 끝인가? 끝일 거야 하고 나면 또 나오더군요. 그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남편은 어마어마한 빚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벌어서 빚만 갚으며 살다 보니 안개가 걷히듯이 먹구름이 걷히듯이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내 앞에 놓여진 삶은 내 몫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오기가 생기더군요.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죽는 건 나중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더 힘들어지고 더 이상 목이 메네요.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면 그때 죽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쪽으로 삶이 흘러가다가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는 게 삶인 것 같더군요.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던 풍경을 구경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게 삶이다 생각하고 벼랑 끝은 내 스스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중간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좋은 날은 거짓말처럼 꼭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